안녕하십니까. 자, 다시 역사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엔 아테네, 스파르타 등의 그리스 폴리스들이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에 맞서 싸워서 승리했지만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싸운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문에 그냥 자멸하고 이들이 평소에 무시하고 있던 마케도니아에게 그만 정복당하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마케도니아는 오늘날 어느 나라일까요? 아, 네, 맞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오늘날의 마케도니아입니다. 너무 허무하죠? 근데 물론 마케도니아가 꼭 마케도니아냐?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분명히 그리스 역사에 속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마케도니아 공화국은 북마케도니아로 나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그리스 영토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대략 오늘날의 마케도니아가 어디쯤 위치인지를 여러분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하고 세르비아 사이 어디쯤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그리스 민족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당시 그리스의 헬라인들이죠. 이 헬라인들은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살짝 깔봤습니다. 그래서 뭐 족보를 따지면 어떻게 어거지로 뭐 우리에 속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딱히 우리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 뭐 대충 이런 취급이었죠. 그래서 올림피아에는 참가할 수 있었어요. 올림피아에는 참가할 수 있었지만 그 밖에 여러 가지 폴리스들의 동맹이나 이런 데서는 별로 끼워주질 않았습니다. 실제로 약간 이질적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는 왕국이었거든요. 다른 그리스 폴리스들이 대체로 완전히 직접 민주정치를 하든지 아니면 대표가 있는 민주정치, 대표를 뽑아서 하는 그런 정치를 하든지 대체로 그런 정치를 했지만은 얘네는 왕정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그리스 폴리스들의 무시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폴리스들이 치고받고 하면서 힘을 소진시켜갈 때 필리포스라고 하는 국왕은 전국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나라를 굉장히 강하게 키워나갔습니다. 마치 고구려의 소수리만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힘을 바탕으로 그 힘이 약해진 그리스의 다른 폴리스들을 하나둘 정복해서 마침내 그리스를 통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그리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폴리스들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가 아니라 그게 원래부터 있었던 그리스의 아테네, 스파르타 등의 다른 정통 폴리스가 아니라 평소 그들이 무시하던 마케도니아 손에 이루어졌다는 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아들 알렉산드로스. 아마 여러분들 어디 책에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자주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름이 참 묘한 이름이에요. 이게 왜냐면요 그리스식으로 발음하면 알렉산드로스가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려면 알렉산더가 돼야 돼요. 근데 알렉산더도 아니고 알렉산드로스도 아니고 도대체 알렉산더는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흔히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 사람이 바로 필리포스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리스를 물려받았습니다. 굉장히 야심이 큰 사람이고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필리포스 왕이 그리스 폴리스들을 하나하나 함락시켜 나갈 때마다 다른 신하들은 와 만세 그러는데 이 어린 알렉산드로스는 굉장히 시무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이렇게 시무룩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바마마께서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면 저는 뭐 합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참 어린 것이 맹랑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일화가 있죠. 이 필리포스 왕이 이제 에게 여러 나라에서 이제 조공을 바치는데 그 중에 굉장히 훌륭한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어찌나 사나운지 유명한 장군들이 올라가가지고도 아무도 이 말을 제대로 조정을 못하는 거예요. 올라탔다가 하다 떨어지고 올라탔다가 떨어지는데 어린 알렉산드로스가 이렇게 와가지고 아바마마 소자가 저 말을 한번 길들여 보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예 그러지 마라. 저 백전노장도 안 되는데 어린아이가 가서 뭘 하려고 그러느냐 다친다. 그러자 알렉산드로스가 기어코 막 조른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말 내가 탈 수 있으면 나 줄래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필리포스 왕이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그 말에게 다가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조용히 있더니 잠시 후에 말을 탁 올라탔는데 놀라던 말이 얌전하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닥 타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 앞에 차 이렇게 했겠죠. 이때부터 아주 명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야, 넌 저 사나운 말을 어떻게 길들였냐? 그러자 사람들은 대부분 말이 사나울 때 가가지고 그 말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놈, 내가 네 말 주인이란 말이다! 그렇게 하지만은 소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 말이 왜 저렇게 사납게 구는가를 먼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보았더니 저 말은 햇빛을 받아 늘어선 자기 그림자를 보고, 말이 참 멍청한가 봐. 자기 그림자를 보고 그만 놀래갖고 저렇게 날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자는 저 말에 눈이 자기 그림자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끔 살짝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겁먹었던 말이 얌전해지더군요. 자, 이게 정말 어린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흔히 알려진 이미지처럼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다. 무가 아니라 문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필리포스 왕은 야, 얘가 보통 놈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선생을 구해다가 개인 교수를 붙였죠. 기왕 붙이는 거 최고의 스승을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 바로 누가 됐느냐? 그 유명한 아마 역사상 가장 빠방한 선생님을 모셨던 그런 학생일 겁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선생으로 가정교사로 드렸던 역시 왕이죠, 그죠? 그 알렉산드로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라를 물려받았죠.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대담한 선언을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침략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때가 됐다. 우리가 페르시아를 친다. 자, 여러분 지도 보세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얘네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막은 것만도 기특한 건데 거꾸로 치자라고 하니. 그래서 다들 반대했습니다. 다들 반대했지만 알렉산드로스는 그 말을 꺾고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기어코 페르시아를 공격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 동쪽 끝까지 가가지고 인도 북부까지 한 바퀴 돌아서 고대 인더스 문명과 고대 오리엔트 문명과 고대 그리스 문명권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거대한 제국을 세웁니다. 이게 바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죠. 굉장하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세 대륙의 황제 뭐 이렇게 부릅니다. 세 대륙. 그러고 보니 조금씩 다 걸치긴 했잖아요. 여기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저 유럽 이렇게 다 걸치긴 했죠. 자, 근데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진정한 위대함은요, 싸움을 잘해서 많은 나라를 정복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정복한 게 아니라 이들을 융합시킨 거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 세상에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민족들이 서로 다르고 문화가 서로 달라서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러 민족과 문화가 융합이 돼서 하나가 되면은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지 않겠냐. 세계가 모두 형제가 되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고, 그래서 본인부터 시범을 보여서 그리스 여성이 아니라 현지 여성,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동쪽 끝에 있는 박트리아라는 지방의 귀족이었던 록산나라는 여성하고 국제 결혼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죠. 특히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어머니가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여성이 아닌 어디 이방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민족 융합 정책, 여러 민족을 융합하기 위해서 그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록산나와 결혼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래도 후자 쪽이 더 많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졌을 것이다. 어머, 대왕님 낭만적이시네요. 자기 혼자 그렇게 시범으로 해서 국제 결혼한 거에 그치지 않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국제 결혼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따라서 페르시아로, 인도로, 이집트로 갔던 이 많은 그리스 군인들이 현지 여성들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국민을 다 혼혈로 만들면은 전쟁이 사라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복한 땅에 그리스인들이 와서 이주해서 사는 도시들을 지었습니다. 국제 도시들을 지은 거죠. 그리고 약간 그래도 왕자병이 있어가지고 그 도시들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죠. 물론 이 중에 제일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는 지금도 남아있는 이집트의 대도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아닌 페르시아도 아닌 오리엔트도 아닌 이집트도 아닌
인도도 아닌 뭔가 다 같이 섞인 그러한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걸 바로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되게 일찍 죽었어요. 이걸 누리지도 못하고요. 33살에 이렇게 죽었습니다. 여기 조각 보면은 꽃미남이죠? 네, 꽃미남인데 실제로 저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조각가가 알아서 아부하느라고 저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요. 어쨌든 이 잘생긴 청년 대왕은 30대 초반에 청년인 채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 죽자 그 부하들은 바로 그 나라들을 자기네끼리 잘라 먹어버립니다. 잘라 먹어버려서 이 제국은 바로 해체되었지만 고대 그리스와 오리엔트와 인도 문명이 마구마구 뒤섞인 이 헬레니즘 문명만은 계속해서 남아서 앞으로도 계속 서양 문명의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이 헬레니즘 문명의 특징은 고대 그리스 문명하고 좀 다른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고대 그리스 문명은 이상적인 사람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이상적인 사람을 표현하려고 했고 공동체 정신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우리 폴리스, 그래서 우리 폴리스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이 헬레니즘 시대 때는 나라가 너무 커요. 나라가 너무 커가지고 그 공동체는 나에게 너무 먼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은 공동체가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느냐? 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처음으로 서양 문명의 중요한 특징인 개인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이나 조각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이상적인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개성적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죠. 철학도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행복하게 잘 살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윤리학이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물려받은 것들은 여전히 발전하게 되죠. 수학이라든지 과학 같은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과학자들 등장합니다. 우선 첫째, 여러분 수학에서 자주 나오는 도형 나오는 거 있죠? 도형 나오는 거 이 사람이 정리한 게 거의 80% 될 겁니다. 바로 누구냐면 유클리드예요. 그리스 발음하면 에우클리데스인데 그냥 유클리드라고 합시다. 기하학을 정리한 유클리드. 훌륭한 사람이죠. 아니라고요? 밉다고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기하학, 수학. 그다음 또 한 사람. 여러분 유레카 하고 목욕하다 말고 갔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죠? 그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바로 아르키메데스. 이 사람도 역시 헬레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헬레니즘 문명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바로 세 대륙의 임금, 세 대륙에 걸친 나라였기 때문에 세 대륙의 문화가 다 융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게 그래서 동쪽으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뭘 타고 오게 되느냐? 이 무렵에 바로 불교가 만들어지거든요. 불교가 만들어지면서 이 인도에서 불교가 동쪽으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는데 당시 인도에는 이미 이 서양 헬레니즘 문명과 인도 문명이 막 섞인 간다라 양식이라고 하는 게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함께 이 간다라 양식도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삼국시대 때 불상을 이렇게 보면요. 이 불상 생긴 게 동양인 같기도 하고 서양인 같기도 하고 좀 묘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불상은요, 딱 보면은 딱 봐도 조선 사람 이렇게 생겼는데요. 삼국시대 불상은 좀 묘하게 생겼어요. 이 묘하게 생긴 거, 동양인이 서양인이, 자 이게 바로 무슨 문명이라고요? 헬레니즘 문명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헬레니즘 세계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다음에 여러 나라로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로 어떻게 갈라졌냐 하면은 본국인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셀레우스코 뭐 이런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 동안에 서양 문명을 만들어낸 진짜 주인공은 더 서쪽 이탈리아 반도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 로마 되겠습니다. 로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로마.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한 3시간 정도 로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